본격적인 단풍의 물결은 다음 달 초에 강원도의 높은 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달 1일 설악산부터 시작될 단풍은 강원도에서 점차 남하하면서 20일쯤이면 북한산과 속리산, 지리산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평균보다 많게는 일주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단풍이 진행 속도도 예년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시작된 뒤 20일쯤 지나면 전체 산의 80% 정도가 단풍으로 물드는 절정에 이릅니다. 설악산은 다음 달 20일, 지리산 24일, 북한산은 31일, 단풍의 명소 내장산은 11월 5일쯤에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청명하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자주 나타나면서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고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요즘 장묘 문화로 수목장이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단단히 한몫 잡으려는 악덕업자들도 덩달아 판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장묘공원입니다. 화려하게 꾸며놓고 국내 최고의 수목장 명당이라고 자랑합니다. 이거는 자연지형, 천연지형입니다. 수목장 비용은 나무값보다 매장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앞에 안산이 있는 위치, 그다음에 청령 백호가 담는 위치, 거기에 따라 가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값을 부릅니다. 시중에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주목에 수목장을 할 경우는 2천만 원, 수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면적을 나무는 원하시는 대로 찍어놔야 돼요. 얘는 6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개, 얘는 3개, 이게 6억, 4억, 3억 이렇게 하는 얘기인가요? 이 공원 묘지도 최근 수목장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계단식 묘지 위에 소나무 묘목을 빽빽하게 심어놓고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 한 그루의 분양 비용은 300만 원, 면적이 4배나 넓은 봉안묘보다 오히려 비쌉니다. 공원 묘지 측은 수목장 허가를 받았다며 걱정 말고 분양받으라고 권합니다. 수목장을 하시려면 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공묘지에는 신고하고 그래서 가능해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 관내에 허가 나간 법인 수목장은 없고 만약 이제 허가 없이 운영을 하신다면 불법이 되시겠죠. 카메라 좀 갖고 카메라. 그린벨트 지역인 이곳은 땅 주인이 수목장 전문 공원 묘원을 조성하겠다고 나무를 베고 털을 닦다가 적발됐습니다. 매립을 하거나 이제 깎아낸 게 5cm 이상 깎아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 허가받지 않고 50cm 허가받지 않고 이제 하는 행위로 됩니다. 호화판에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린벨트 훼손까지 판치는 수목장. 수목장은 자연 그대로 훼손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인데 일부 그 악덕업자가 이걸 부추기면서 현재 그 좋은 취지를 갖다 훼손을 하고 있는 수목장 관련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국내에서 수목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설 묘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장 추적 송명훈입니다. 초가을 산행에 나섰다가 독버섯을 먹고 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김새만으로는 식용과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춘천 용화산 기슭에서 식당을 하는 53살 김예숙 씨는 지난 6일 등산객이 따온 버섯을 먹었다가 큰 변을 당했습니다. 함께 버섯을 먹은 6명 모두 고열과 마비 증세를 보여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지금도 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독버섯인 광대버섯을 식용인 능이버섯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이 금방 한 2분 만에 퍼졌어요,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요. 이 눈이 마비가고 뜰 수가 없어요. 독버섯은 주로 화려한 모습을 띠고 줄기 부분에 띠가 없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외도 많아 생김새와 색깔만으론 구별하기 힘듭니다. 장마가 끝난 다음 사람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서도 야생버섯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은 숨이 차게 되고 호흡부전에 빠질 수도 있으며 경련이나 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버섯을 가급적 먹지 말되 먹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용태영 기자입니다. 산허리가 움푹 패인 것처럼 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언덕이 나타납니다. 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모습이 전형적인 사막의 풍광입니다. 바람을 따라 물결 무늬로 모래가 쌓인 연흔도 볼 수 있습니다. 폭이 600m에 길이가 1.6km에 이르는 해안사구로 풀이나 나무가 없이 모래만 쌓인 면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넓습니다. 전국의 해안사구 가운데 이렇게 바다 안쪽으로 500m 이상 들어와서 형성된 해안사구는 이곳이 거의 유일합니다. 때문에 더욱더 육지 속의 사막과 같은 경관을 보여줍니다. 다른 해안사구와 달리 계절별로 바람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독특한 사구입니다. 겨울철에는 모래가 바다 쪽에서 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름철에는 반대로 바다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활동성 사구라고 할 수 있어서 보전 가치가 높습니다. 주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멸종위기종인 대청부채도 군락을 이루는 등 생태 환경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대청도 사막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산 아래와 논까지 모두 모래로 덮여 있었지만 지금은 산 허리에만 모래가 남아 있습니다. 소나무 방사림을 심은 뒤에 모래 공급이 줄어들어서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 산의 3분의 1 능선까지는 전부 다 모래로 차 있었죠. 옛날에는 한 25년 전만 해도 모래 저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도로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최근에는 사막이 관광 명소가 되자 주민들은 이제 풀을 뽑아서 사막을 넓히려 합니다. 근데 풀을 다 제거하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이거. 그래 사막이 되지. 풀이 있는데 사막이 되겠어요? 하지만 방사림 때문에 모래 공급이 줄어든 지금은 풀을 제거하면 오히려 더 빨리 사막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지표면에 이제 요철을 만들어 주는 거죠, 풀들이. 그러면은 이제 모래가 여기에 주변에 이제 쌓이면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 풀들이 번식해 가면서 이제 모래를 안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막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방사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청도 사막을 생태경관 보전지구로 지정해서 과학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네, 나사가 1조 원을 들여 수리한 허블 망원경이 이 환상적인 모습의 우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